연이은 전력 수급 이상 정보. 원전에서 전력의 35%를 넣는 대한민국.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공포에 떨고 있다.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 부품 비리. 검은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원전 마피아. 한국 수력 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지만 끊이지 않는 원전업계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이병영 박사. 원전 마피아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폭로해온 그를 만나 원전 비리 실체에 대해 들어봅니다. 이병영 박사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더운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원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이 이병영 박사님은 한국형 원전 개발을 이끈 그러니까 한국형 경수로의 대부로 알려진 분이세요. 요즘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불안이 너무 뭐 끝간데를 모르는데요. 뭐 위조 부품이다, 시험 성적서 조작이다. 야, 이게 무슨 뭐 초등학교 아이들 뭐 성적표 고치는 것도 그 범죄인데 이런 아주 이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금 그러니까요. 저질렀어요. 그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로 지금 사태에 아주 우려가 크시겠어요? 아, 예. 참 한심하죠. 네. 가슴이 떨리죠. 왜 그러냐면 예. 이런 짓이라는 것이 원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원전 사고의 확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원전 사고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 플러스 국가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확률을 높이는 범죄를 사욕을 위해서 했다. 참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원전 사고라는 게 단순한 교통 사고도 아니고 뭐 집 하나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사고가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고. 그렇죠. 후손의 미래.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폭염이랑 열대야가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오늘도 뭐 70년 만에 더위라고 6월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력 수급이 비상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한 30%쯤 되죠? 30%. 네. 그렇군요. 근데 30%면은 이제 네.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적정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한 20% 됩니다. 좀 작고 일본과 독일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 한 30%쯤 예. 되고 프랑스는 한 75% 되고. 프랑스가 예, 아주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의존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렇게 적지도 않은 지금까지는 적정한 수준 아니냐 그렇게 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일명 블랙아웃이죠. 그렇지. 대규모 정전 사태. 지금 걱정하는데 궁금해요. 블랙아웃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전기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부 일시에 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시에 전부 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가 네. 안 들어오면은 집에서는 뭐 그냥 불편한 정도죠. 네. 그렇죠. 근데 전기를 한번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면 무슨 냉장고나 테레비가 안 들어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근데 않습니다. 원자력이 예. 원자력 의존도가 근데- 30%고 그다음에 그 수력이나 화력이 이제 더 많은데 예.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블랙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정전되는 그런 사태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 전기생 전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근데 이제 그게 일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면 병원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수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수술도 안 되고 그거 왜 이거 호흡기 떼고 글쎄, 있는 그런 사람들. 게 다 안 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공장 같은 데서도 한 번 정전이 돼버리면 뭐 그런 그 파이프를 돌던 연료가 다 굳어버려 가지고 대단한 그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 대단한 경제에 큰 손실을 큰 미치겠네요. 손실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원전이 이제 23기 예, 전국에 이제 있는데 지금 10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단 이유가 이제 계획 예정 정비라고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리미리 점검하는 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부품 뭐 이를테면 위조하고 뭐 시험 성적서 이런 상황에서 이 중간 점검은 조금 이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장이 나서 중단된 게 네. 있는데 굳이 이 점검을 지금 해야 되나요? 다시 규정 위반이죠. 아, 하게 규정에 돼 있는데 네. 규정에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건데 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전기 생산하다가 갑자기 이제 야, 오늘부터 이거 끄고 점검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 여러 가지 그 그렇군요. 절차가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그날 이제 그 셧다운 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거를 계획 정비를 위해서 정지를 하면 뭐 블랙아웃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좀 뒤로 미루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 얘기 좀 해보죠. 참 그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원전 비리 사태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부품 제조 회사 예. JS 전선이 그리고 검증업체인 세한 TEP라는데 그다음에 승인기관이라는 한전기술의 이 유착 관계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원전 마피아다 이렇게 예.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라 이런 유착 관계가 오래됐다 이렇게 지금 이 박사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JS 전선과 세안 TP와의 관계가 그 유착 관계가 오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이 원자력 산업계가 대단히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또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 더운 날씨에 네. 참 이 뉴스 콘서트라고 하는 부드러운 뉴스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어려운 말씀드려서 참 죄송해요. 근데 이런 유착 관계가 있다. 예. 중요한 그런 기계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해서 완전히 성능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괜찮거든요. 돈 들여서 했는데 괜찮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야 시험 이거 한 걸로 하자. 네. 그러니까 시험이나 검증 때마다 돈이 드니까요. 그런 경우가 예, 예. 내가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10년이 넘어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니던 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라 네. 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리가 있는 아니 데는 잠깐만요. 아닌데 그러면은 시험을 원래 하고 나서 시험을 완료했다라는 확인서를 써야 되잖아요. 시험 성적서. 그렇죠. 그걸 다 그럼 10년 동안 관습적으로 위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 하여간 이렇게 소문으로 그거 뭐 시험 잘 안 난다.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죠. 지금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는 얘기죠. 아 소문이지. 그걸 소문. 뭐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수사하고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개인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원래 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일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뭐 공무원이 뭐 돈 먹는다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그럼 일부지. 네. 그게 뭐 그게 다겠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고 아무튼 이번에 원전 부품의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 위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박사님의 주장이 뭐 한편으로는 지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원전 마피아 세력이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 터진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시험 성적서 위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거죠? 지금 사실 거론되는 것은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작은 겁니다. 부품 성적 확인서를 위조한 것도 작은 문제다. 네, 그러니까 예. 그
그 부패의 규모나 네. 그런 그 부패에 참여한 회사의 뭐 그런 그 성격이나 네. 그런 걸 봐서는 대단히 작은 거고 하나 예를 들면은 네. 한전 한수원이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그러니까 미국 회사였다가 일본계로 팔려간 그 팔렸죠. 회사가 네. 있는데 네. 그 회사한테 지금 나온 무슨 케이블 뭐 이런 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품이 아니라 장치를 네. 20여 년간 수의 계약을 하고 사왔어요. 수의 수의 계약. 계약이라면 이제 그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는 계약을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이 아니고.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원래 이런 국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은 이런 기관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네. 특별하게 누군가가 특수한 기술을 가졌을 그렇습니다. 때는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죠. 공개 예.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 수의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아니까. 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 거론을 안 쳐. 네. 그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지도 않는데 네. 만들질 않아요. 만들지도 않는데 예. 그 회사한테 수의 계약을 20여 년간 줘왔어요. 아니 어떤 그- 장치인데? 어떤 장치? 예. 먼저 냉각제 펌프. 예. 냉각제 RCP라는 RCP.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이제 공부 좀 해. 냉각제 펌프 대단하십니다. RCP. 예. 그리고 MMIS라고 그 제어 계측 시스템이잖아요. 제어 계측 시스템. 아니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사회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게. 저도 이런 좀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다른 이유로 나왔다면 제가 참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렇다라는 것은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움직일 수 없이 그런 관계예요. 네. 자, 그러면 유착 관계에 있는 회사한테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을까요?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싸게 살 수는 없겠죠. 단가보다 수의 계약은 뭐 그렇겠죠. 당연히 물건 값이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물건 값은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하고 네. 과연 그 물건을 제대로 품질 검사를 해서 사왔겠느냐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발주처에서는 왜 그러면은 그런 짓을 하죠? 돈이 오고 가나요?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돈이 오고 가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왜 그랬는지.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질문을 거기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왜 지금 일본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라고 했나요? 웨스팅하우스를 이롭게 하는 건가요? 굳이? 글쎄요. 뭐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곤란한데. 아니 이 박사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10년 동안 하셨으니까 저는 저 과학기술자로서 네. 그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게 왜 그랬는가 배경은 그건 제가 할 수 없죠. 누가 할 수 있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문제 제기를 10년 동안 하셨는데 뭐 이를테면 뭐 유관 기관이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뭐 이런데 뭐 다 진정하고-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정부나 어디에서 쟤는 좀 별 볼 일 없는 애다. 그래가지고 무시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주요 일간지 일면 톱으로 나고 방송에 나와서 제가 20-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월간지 같은 데도 잔뜩 나고 네. 네. 그래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과 유착 관계가 있구나. 썩은 정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비호 세력이 있다라고 비호세력이 생각을 있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 그렇게 다 밝혀져도 네. 그렇게 언론에 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그거는 좀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 박사님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죠 한수원 한국수력안 전 원자력 예. 거기에 반응은 있었습니까? 글쎄 그게 좀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언론에 나가서 혹은 언론에 나가기 전에는 좀 1년 동안 보고서 써갖고 다니면서 정부 쪽에 가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언론에 이제 알리게 된 건데 네. 그러면은 제가 다니면서 한전 한수원 이 사람들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야, 뭐 신문에 뭐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거 이병렬 얘기가 틀렸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박을 안 한다는 한전 말씀이십니까? 한수원에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얘기가 그러면 우리 토론회를 하자. 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한전 한수원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얘기를 붙여놓으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8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안 해. 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이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한전, 한수원 관계자분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시다면요. 이 박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토론 맞이하겠습니다. 그 이를테면 한전 한수원 관계자들이 뭐 할 얘기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반론, 재반론 뭐 이런 기회를 한번 드려보죠. 예, 네. 제발 좀 네네. 나와서 네. 이게 뭐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제발 나와서. 아니 진짜 이 박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진짜 그 매국 행위까지 해당이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국이기 때문에 원전 한 기가 그 엄청난 우리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지금 우리한테 손해가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그 잘못된 행위를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네. 죄목이요. 아니 제목. 제목. 네, 제목. 한국형 원전의 중국 수출을 방해를 했고요. 좀 수출을 방해해요? 귀를 의심하시게 되죠. 중국이 진짜 원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중국은 수출을 중국 원전 개발에 실패하고 한국 원전을 4기를 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전 한수원이 방해를 했고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원전 역수출을 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의 어떤 회사가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입을 해서 아이다호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는 미국의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한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그 정황이 있어요. 그거는 전직 장관께서 이제 저한테 뭐 어느 날짜에 뭐 정운찬 총리한테 얘기를 들어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일 걸로 보고 그다음에 그런 그 웨스팅하우스와 대단히 유리한 계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유 없이 무효화시켜 버리고 대단히 불리한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은 글쎄 말이에요. 아니 지금 미국으로 원전을 역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사실은 원자력 기술을 배웠거든요. 배워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엄청난 그 한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졌겠죠. 아니, 요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죄송한데 그렇죠. 방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가볍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한테 우리가 중국에게 재실시권을 주려고 하면 그런 그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짓말 보고를 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수출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의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고 3가지 이유를 댔다고 네. 그러는데 네. 그건 내가 서류를 본 거는 이제 아니고 서류 보신 건 장관 아니고. 전 장관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에서 원전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이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의 부품 시험 성적서 12만여 건을 전수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조치가 괜찮은 조치라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죠. 왜요? 왜 그러냐면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전에 납품한 것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계약 관계가 불투명하고 좀 의심스럽다라든가 그래서 제대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든가 되는 거.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서 전수조사를 해야지 그냥 탁상 공론식으로 10년서부터 거다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 물론 12만 건이라는 것이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많아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전 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온 물건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진짜 전수계약,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년이 전에 샀더라도. 오늘 이 박사님이 제기하신 이런 이 문제들이 한국 원자력 발전에 앞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쓴소리였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한 30초만 드릴 말씀이 예, 있는데 말씀하세요. 이 문제 해결은 대통령이 업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왜 자꾸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 부서의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과 다를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디 좀 대통령께서 바쁘시겠지만 네. 중요한 일이니까 업무 파악을 해서 스스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